자, 우리 195페이지 고공을 나오면서 이거 한번 가볍게만 넘어가 봅시다. 작품 개관을 먼저 볼게. 자, 여기서 참여시라고 하는 부분에 형광펜을 먼저 줘보자. 갈래의 참여시. 어차피 자유시, 서영시는 너무 뻔하니까. 자, 참여시 뭐에 참여를 했다는 거지? 그렇지. 사회적인 문제 혹은 뭐 사회 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했다는 거야. 즉 우리 순수시라고 하는 표현 알지? 순수시. 뭐냐면 단순하게 시는 아름다운 거야, 예술이야. 그러니까 그 예술적인 본질만 추구하는 그런 거 말고, 그것보다는 시는 사회의 어떤 그 안 좋은 점들을 고발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사회에 참여를 한다는 의미, 이거 기억을 해두고. 자, 다음에 성격에서 보면, 자, 자조적이 무슨 뜻? 자기 자신을 조롱한다. 그래서 자조적이라는 말 기억해야 되고, 여기 요거만 써볼게. 참여시 라는 점. 다음에 자조적이다라고 하는 거. 자기 자신 스스로를 조롱한다 이런 뜻이지. 다음에 현실 참여적도 나왔으니까 이거 패스할게. 다음에 비판적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는 거냐라고 보면, 여기서 자기 자신을 조롱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을 비판하는 걸 수 있어. 그다음에 또 현실 참여적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현실을 비판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자조적, 비판적 이 두 개만 잡아줄게. 자, 넘어가서, 자, 제재를 보면 현실의 불합리와 부조리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그 불합리함과 부조리함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현실 참여적인 거야. 맞지?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주제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 소시민적 삶의 자세. 여기다 넘버링 1번 해주고, 소시민적인 삶의 자세. 그럼 여기서 소시민이 뭔데? 자, 소시민이다라고 얘기하면 생각해보자. 대기업 회장, 대기업 이사 이런 사람들보다, 저는 한 달에 월급 뭐 300만 원, 400만 원, 어쨌든 간에 100만 원 단위로 월급 받아요. 뭐 이러한 사람들이 조금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지. 왜? 내가 만약에 뭐 적극적으로 뭔가 저항을 했다가 만약에 내가 실직을 했어, 혹은 뭐 내가 감옥에 갔어, 뭐 어떤 누명을 쓰고 막 재판 소송이 걸렸어, 그러면 당장의 생활이 불안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시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단순하게 그런 뜻이야. 굉장히 힘없고 약한 계층. 그렇기 때문에 어떨 수밖에 없다. 삶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그렇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사회에 대한 어떤 저항을 하더라도 소극적으로밖에 할 수 없고.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고. 자, 다음에 두 번째 넘버링. 자, 자기 반성. 여기다가 2번 표시를 준다. 이건 그냥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소시민적이다라고 할 때 이 소시민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되고, 다음에 특징으로 넘어갑니다. 자,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한다. 화살표 제시하여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가 뭐였는데? 요거지? 다음에, 자,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자, 구체적인 사건 동그라미 쳐줘. 실제로 예시를 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야. 다음에, 자, 반복적인 표현 그리고 자조적인 독백을 통해 화살표 오른쪽으로 반성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칠판 한 번만 보자. 방금 이렇게 설명했지. 자조적인 물음을 통해서 혹은 자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반성을 하고 있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키워드로 다 잡아두면 작품 내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 자, 내려갑시다. 작품의 구성을 그냥 패스할 건데, 여기 이 연의 소시민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만 눈여겨봐도, 다음에 7년 맨 밑으로 내려가서 자조적인 자기반성, 여기다가만 눈여겨봐도. 자, 넘어갑니다. 3번 부정적 현실 상황. 자, 여기를 보면 시대상을 드러내는 식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요건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붙잡혀간 소설가. 이거 넘버링 해줘. 다음 두 번째 언론의 자유를 요구한다. 그럼 전제가 뭐야? 언론의 자유가 없다. 이게 전제인 거지. 다음 세 번째 월남 파병. 월남이 어디지? 베트남이지. 그렇지. 베트남에 딱 우리나라 군대가 파병이 됐잖아. 그지? 그래서 그들의 전쟁에 우리가 마치 우리나라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이나 혹은 뭐 다른 나라에서 파병을 왔듯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파병을 갔다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공적을 세웠어.
그래서 공적을 세웠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차관이라고 해서 국가적인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미국과의 어떤 커넥션도 있었고 그랬겠지만 중요한 건 그때 파병을 가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지.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그리고 또 돌아온 분들도 그 고엽제라고 하는 게 있어. 풀을 죽이는 제초제 같은 거야. 근데 그 고엽제를 뿌렸는데 왜 뿌렸냐면 베트남이 살림이 우거진 거야. 그리고 막 풀도 많이 자라고. 그러니까 어때? 군인들이 그 안에 매복하고 있으면 안 보여. 그러니까 미군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걔네 나라 사람들, 베트남 군인들은 어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군들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헬리콥터 같은 걸로 제초제를 다 뿌렸어. 풀을 다 죽인 거야. 그리고 나서 전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고엽제를 사람이 이렇게 맞으니까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인데 돌아온 사람들은 또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의 월남 파병이라고 하는 키워드 굉장히 부정적인 시대 상황을 드러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다음에 네 번째로 자 포로 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 이런 거. 포로 수용소다. 즉 전쟁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내용 잡아놓고서 우리 밑에 화살표 따라서 내려가 보자. 자, 1960년 요걸 기억한다. 60년대라는 거. 자, 4월 혁명 이후에 자, 61년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독재 정권 니은자 하나만 묶어줘. 상황적인 배경이야. 독재 정권의 자, 억압을 받던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 자, 1960년대. 다음에 군사 정변으로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군사 정권이라고 봐도 괜찮을 거야, 그지? 쿠데타가 일어났던 얘기지. 군사 정변, 다음에 독재 정권.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언론의 자유를 요구한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지?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언론을 탄압하고 있었던 시기였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만 기억해두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한다라고 하면서 본질적 문제, 다음 비본질적 문제 이렇게 나누고 있어. 이거 뭐야? 범주화 주는 거지. 그래서 이 범주화를 우리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여기다 써볼게. 본질적 문제. 다음에 비본질적 문제. 이렇게만 잡아놓고서 밑에 그냥 쓱 읽어볼게. 왕궁의 음탕, 붙잡혀가 소설가, 언론 탄압, 월남 파병 이런 것들. 자, 다음에 비본질적 문제. 50원짜리 갈비, 야경꾼 어쩌고 저쩌고. 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자, 본질적인 문제에는 저항하지 못한다. 다음, 사소한 일에는 분개한다. 즉, 여기에는 저항을 못하고 여기에는 분개하는 거지. 빡쳐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즉 사소한 문제네. 자, 이렇게 봤어. 그래서 그 내용을 작품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자, 표현상의 특징. 자조적인 물음을 계속 던지고 있다. 자조적인 뭐라고? 자기 스스로를 조롱하는 거, 비웃는 거. 그지? 자,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고 그 효과는 뭐다? 자기 비판, 자기 스스로를 까는 거야. 다음에 반성을 하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자, 화살표 오른쪽으로 연결해봐. 이게 중요하다. 독자에게도 반성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왜? 자기 자신만 조롱할 거였으면 일기장에 쓰면 되지. 그지? 근데 이걸 시라는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는 건 뭐야? 나도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같이 반성하자. 이렇게 반성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다음에 밑에 자,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 문제를 대조한다. 다음에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효과를 얻는다? 자, 지식인들의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비판한다. 자, 칠판 한번 보자. 소시민적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지식인이었다고. 지식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많이 배웠다는 얘기지.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지. 그런데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수준에 관계없이 힘이 없으면 소시민적 태도를 가졌던 거야. 이렇게만 우리 잡아두고서 작품 바로 들어가 보자. 한 페이지 넘겨서
보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얘기들이 있을 때만 멈춰서 잠깐 설명해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쭉 내려가 볼게. 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자,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자, 왕궁이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시대 상황이 언제다? 60년대 그지? 왕궁은 없어 이 시대에 그지? 그런데 왕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부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 그지? 비슷한 어떤 상징적인 시어를 쓴 거야. 근데 왕궁이 음탕하다라고 하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왕궁의 음탕이라는 시어를 어떻게? 정부의 부패. 오케이 좋았어. 부패라는 키워드 괜찮아 그지? 정부의 부패 혹은 뭐 정부의 부조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시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음탕 대신에 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를 한대.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는 왕궁의 음탕에는 목소리를 내는 거야 못 내는 거야? 못 냅니다. 근데 어디에는 목소리를 낸다? 그렇지. 50원짜리 갈비. 자, 다음에 근데 요즘도 소갈비 같은 거 시키면 다 마블링 뭐 이러면서 기름 덩어리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분개를 하고 자 옹졸하게 분개하고 한 번 더 반복해 주지.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한테 욕을 하는 거야. 자, 이거 봐봐. 굉장히 상스러운 표현인데 주인 아주머니를 비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 주인 아줌마를 욕할 때 아유 저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이야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누구를 까는 거야? 자기 자신을. 이것도 자조적인 거야. 맞지? 있는 그대로 표현으로 드러내준 거죠. 자, 이렇게 욕을 하고 다음에 옹졸하게 욕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뭔가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두 번씩 반복해주고 있다. 그치? 내려갑니다. 자,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자,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라고 얘기를 했어. 자, 한번 볼게. 봅시다.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 아, 이거 소설가를 먼저 써야 되지. 자, 소설가. 소설가를 위한 언론의 자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강점기에 그러하였듯이 어떤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돌려서 까고 있는 것 같은 작품이 나오면 다 어떻게 된다? 그래, 검열해버린다. 출판 금지. 그 다음에 잡아가고 쥐도 새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 붙잡혀간 그 소설가를 위해서 신문에서 정부가 이렇게 붙잡아 갔다. 정당하지 못하게 어떤 그 권력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터트려줘야 되는데 그 자유가 탄압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누구만 알아? 그 소설가의 동료들만 알겠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이라도 나서서 요구를 해야 되잖아. 그러지 못하는 거지. 나도 잡혀가면 어떡해? 소시민적인 삶의 자세가 드러난다. 그치?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다음에 월남 파병. 선생님이 아까 전에 파병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 그치?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우리 국민들이 설마 내가 저기 그 월남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어. 군인으로서 가면 어떤 월급을 받을 테니까. 하지만 내 자식, 내 남편, 우리 아빠가 월남에 파병 가서 목숨을 걸고서 돈을 벌어오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정말로 그렇게 많았을까? 그건 아니었단 말이지. 근데 이 파병이 결정된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독단적인 독재를 통해서 내려진 결정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야. 자, 다음에 넘어갑니다.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 자, 여기 야경꾼이라는 말이 뭔지 모를 수 있는데 밤 야자를 쓰는 거고 경은 경비, 경비 경찰 좋았어. 그런 의미야. 그래서 경계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밤에 지켜주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그 야경꾼들에게 뭐라고 한대? 자, 20원을 받으러 찾아온다. 즉 내가 경비 서주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받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야경꾼들을 증오하고 있대.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자,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자, 보면 옹졸한 전통이 유구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 근데 과연 옹졸하다고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전통이 유구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비꼬는 거야. 이것도 자조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치? 유구하다라고 하는 건 아주 오래됐다 이런 뜻인 거지. 자, 그래서
자,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의 밑에다가 하나만 써줘봐. 내재화라는 표현을 하나만 써줘봐. 이런 표현을 가끔 선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즉 거의 무슨 습관이 됐다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고민을 했어. 이렇게 행동하면 좀 옹졸한 건가? 이랬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옹졸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즉 가로놓였다라는 것은 이런 이미지 생각해볼까? 내 앞에 가로놓였어. 그러니까 어떤 거? 내가 그렇지.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렇지. 그거 이렇게 살짝 피해가게끔 가로막혀 있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자,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예시가 나오고 있지? 자, 봅니다. 부산의 포로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네. 자, 정보원이 너스들과 간호사죠? 스펀지를 만들고 꺼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서 자, 그러면 정보원 동그라미 하나 치고 나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보자. 자, 정보원 남자고 나 남자지? 너스, 간호사들은 여자였겠지. 자, 근데 나도 남자고 정보원도 남자인데 정보원은 어때? 실전에 투입돼가지고 막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뭐 하고 있다? 간호사들과 같이 꺼즈를 개키고 있어. 그러니까 정보원이 까는 거야. 야, 너 왜 포로 경찰 안 해? 너는 왜 너스들이랑 같이 꺼즈를 개키고 있니? 야,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놀린 일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너스들 옆에서. 자, 이때 어땠겠어? 그래, 창피함. 그 무슨 뭐 자존감이 바닥을 쳤겠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대꾸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뭐인 거야? 소시민족 삶의 자세. 왜? 내 목숨이 아깝거든. 그치? 자, 넘어갑니다.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꺼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 요 본질적인 부분이 적극적인 저항이다 라고 보고 다음 비본질적인 부분이 소극적인 저항이다 라고 봤을 때 너스들과 함께 꺼즈를 개키고 스펀지 만드는 일은 이쪽 범주에 들어가는 거지. 그럼 그 반대쪽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렇지. 정보원이 하는 일 또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했듯이 포로경찰이 들어가면 되겠지. 포로경찰이 되는 거. 이거 하지 못한 거야, 그지? 자, 넘어갑니다. 자, 이 스펀지 만들기와 꺼져 잡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반항하는 일은 나 사소한 일뿐이다라는 거야. 자,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해지고 개한테도 줘. 다음, 머리에 피도 한 말은 애놈에 투정해진다. 자, 애놈의 동그라미 하나만 쳐줘봐. 요건 아마도 시적 화자의 자식일 수도 있어. 그렇겠지. 왜냐면 다른 애를 애놈이다 막 이러면서 져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자, 투정해진다라는 것, 즉 나는 개 한 마리, 다음에 어린 아이에게조차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인 존재다 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고, 다음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옹졸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 같아 보였으면 은행나무 잎도 가시밭이다라고 이렇게 구절을 썼을까? 그 정서를 한번 느껴보면 되는 거야. 자, 넘어갑니다. 자,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해도 조금쯤 비켜서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절정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한다는 거야, 그치? 이해가 됐어? 자, 봐봐. 소설가가 잡혀갔어. 내 친구가 잡혀갔어. 그럼 언론의 자유를 요구해야지. 그 문제를 직시하고서. 그런데 나는 직시했다 아니면 외면했다? 외면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문제를 직시하는 것. 하지만 이쪽은 외면하는 것. 자, 무슨 뜻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면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는 거지.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에만 저항을 하면 이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다른 짜잘한 거에만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누구에게?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해요. 이발쟁이에게.
다음 구청 직원, 동회 직원에게도 못해. 왜? 그들은 힘이 있잖아. 오케이.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저항하지 못한다.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이렇게 쪼잔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얘기하는 거지. 우습지 않으냐? 자, 여기 물음표를 하나 꼭 써준다. 이게 뭐다? 자조적인 질문인 거야. 자조적인 물음인 거야. 자, 그래서 우습지 않으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이제 모래한테 물어봅니다. 왜? 모래는 작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래는 대답을 할 수 없는데 사람인 것처럼 물어봤으니까 의인법이다. 요거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놓고서 자, 바람아 먼지야 풀아. 이런 사소한 친구들아,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이러면서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고 있지. 자, 그럼 칠판 한번 보자. 참여시적인 느낌 충분하지? 자, 다음에 자조적인 구절 되게 많이 잡았지.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있지. 오케이. 소시민적인 삶의 자세가 뭐였냐면 이거였다. 자, 본질적인 문제에는 저항하지 못한다. 직시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문제, 뭐 예를 들면 이발쟁이였나? 뭐 이런 사소한 것들에게는 저항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잡았고, 다음에 1960년대 군사정변이 있었던, 독재정권이 있었던 시절이라는 걸 드러내는 시어. 네 가지 뭐였는지 한 번만 다시 잡아보자. 앞으로 한 페이지. 3번 보면 되겠지? 첫 번째 뭐였어? 붙잡혀간 소설가. 두 번째, 언론의 자유를 요구한다. 즉 자유가 억압받는 시대였다라는 거. 다음에 월남파병, 그리고 포로수용소. 요거 네 개를 기억하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자. 문제 바로 넘어갈게. 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뭐였어? 1번 역설적 표현 있었나? 그런 거 없었다. 역설 없었어. 자, 2번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한다. 그렇지. 대비가 되지? 자, 제시하여 화살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럼 주제가 뭔데? 봐봐, 칠번 봐봐. 주제가 뭐였어? 그렇지. 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반성이다. 넓게 생각하면 이러한 반성을 통해서 독자들에게도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거. 자, 다음에 3번 봅니다. 자,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자,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면 심상이야, 그지? 이미지를 우리말로 하면 심상이야. 즉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게 나와야 돼. 나왔나 봐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에 남기는 거야. 심상을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다. 다음에 4번 현재형 어미를 사용했다. 확인해봐. 과거형이 오히려 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엄밀하게 보면 현재형 어미도 꽤 많이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긴박한 분위기가 드러나나? 긴박하다는 건 막 긴장이 돼야 되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현재형 어미를 쓰긴 했지만 긴박한 분위기랑 관련이 없어서 4번은 틀렸다. 5번 자, 전통 시가 형식을 계승해 민요적 운율을 드러낸다 라고 얘기하면, 자, 민요적 율격은 뭐가 나와야 돼? 이런 거 나와야 돼. 7호조, 3음보. 근데 딱 봐봐. 그런 게 어딨어? 없지? 그래서 틀린 거야. 엉뚱한 선지를 갖다 넣어놨다. 정답은 2번.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화자의 태도로 볼 수 없는 것. 자, 일단 1번, 3번은 끝났지? 1, 2, 3번 다 끝났어. 다음에 4번 보면 냉소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써줄게. 누구를 비웃는 거야? 자기 자신을, 그지? 그래서 이 냉소라고 얘기하는 거 차가운 웃음이다. 자기 자신을 비웃는 거다. 자, 끝나버렸지? 정답은 4번이다. 왜 4번인지 알겠어?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적 없지?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인 거야. 자, 3번 볼게. 이 시에서 가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면, 자, 가가 어디 있어? 포로수용소의 체험인 거지? 오케이. 자, 적절한 거 몇 번일까? 이거 맞춰봐야 돼. 5번일까? 자, 확인해 봅니다. 자, 구체적인 경험담을 통해서 화자의 소시민적 태도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임을 보여준다. 맞지? 자, 어떻게 할 수 있었어? 그 가가 어떻게 시작하니?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그 바로 윗줄 보면 내 옹졸해 왔던 그 전통은 유구하다. 예를 들면 이랬어 라고 얘기한 거니까 오래전부터 그래왔다. 자, 헷갈리기 쉬운 선지가 몇 번이니? 2번이다.
2번. 말이 되는 것 같아, 이것도 보면. 그지? 하지만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은 화자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해. 맞지? 이 화자는 그냥 거즈만 개키다가 전쟁이 끝났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하는 거. 다음에 4번 봅니다. 기억에서 미음 중 성격이 다른 거 몇 번? 니은. 왜? 니은은? 그 요쪽인데 니은만 이쪽인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자, 5번 봅니다. 5번은 시에 쓰인 단어나 식구를 활용해서 시대적 상황을 서술하래.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거 있지, 네 가지. 요 네 가지. 다음에 요 내용을 써줘야 한다. 이렇게 요걸 밝혀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1960년대 군사정변이라는 말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어도 여기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정변이라는 말을 써주는 게 좋아. 왜냐면 이게 내신 시험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앞에서 우리 봤었던 네 가지 있잖아. 시대 상황을 드러내는. 거기서 보면 언론의 자유, 원란, 파병 이러던 시기가 이 시기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했어요를 보여드려야 돼. 그래서 이걸 써줘야 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수능에선 절대 이렇게 안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내신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합시다. 근데요, 응. 야경꾼은요, 시대적 상황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걔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야경꾼이라고 하는 것은 꼭 60년대가 아니어도 그 이후에도 더 있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야경꾼이라고 하는 게 시대적 상황을 드러낸다. 어떤 상황을 드러내는 거냐면 치안, 그렇지. 치안 유지가 지금만큼 잘 안 되던 시절.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뭐 여자들도 편하게 집 앞에 편의점 한밤중에도 갔다 오잖아. 근데 어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그러냐고. 총 맞고 칼 맞나니까 진짜. 그 특히나 뭐 특정 국가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아예 해만 지면 밖에 여자는 절대 못 나가지. 왜냐면 진짜로 무장한 그런 범죄 조직 혹은 범죄자들이 돌아다니니까. 근데 야경꾼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만큼 치안이 불안하던 때가 있었다. 그지? 그래서 어떤 경찰력이나 이런 치안 유지가 제대로 되기 이전까지는 그런 야경꾼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있지. 지금도 있지만 야경꾼이란 용어 자체를 안 쓰지. 보통은 자율방범대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래서 그 용어 자체가 시대적인 상황을 나타내긴 하지만 1960년대를 특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걔는 일단 제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기억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고 여기다가 요거 두 개만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우리 절정이라는 표현을 작품에 사용했다라는 거. 다음에 얘는 비켜서 있는 것. 이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거. 이 정도만 보면 우리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 작품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목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고궁을 나오면서 이게 무슨 뜻이겠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다가 생각한 거야. 궁, 왕궁, 왕궁의 음탕, 정부의 부패,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생각이 이어진 거. 이거를 쓴 작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